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누적 수익률 지금 159.6%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남은 좀 기간 동안에 좀 최대한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제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제가 이제 좀 바닥권에서부터 편입을 좀 했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큰 수익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 2차 목표가까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좀 시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단기적인 차익은 좀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태양광 관련주 쪽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시세 좀 관련 또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중국 쪽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스촨성에서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태양광 업체들의 좀 공장이 가동이 멈추게 됐고,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 반사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좀 수혜를 좀 받는 게, 중국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OCI가 수혜를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하나솔루션도 이 중국 쪽 관련된 소식에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수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중국 쪽에 이런 소식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는 계속 좀 좋은 소식들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조금 소액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또 다시 볼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DK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K락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또 목표가 다 달성을 해서 또 큰 수익이 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저는 DK락을 그때도 리뷰를 좀 해드릴 때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피팅이나 밸브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제가 이제 편입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와서 사실 그런 종목들 이제는 쫓아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피팅 밸브 관련 업체들 중에서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이 DK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변동성을 조금 보이면서 다시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는데, 역시나 이런 피팅 밸브 업체들 최근에 이제 LNG 쪽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증가하고, 또 이제 조선사들도 수주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DK락 같은 업체들은 당연히 충분히 상방 쪽으로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피팅 밸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DK락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비텍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은 제가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살짝 눌림 주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원전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원전 쪽은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 어제 한수원 이제 사장이 다시 좀 취임을 하게 됐죠. 한수원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원전 관련돼 가지고 강한 의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기 정도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는데, 이 오르비텍도 좀 중소형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 한수원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을 좀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원전 쪽은 계속 좀 앞으로도 먹을 게 많이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르비텍까지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 추석 연휴 수혜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가는 16,150원이고요. 종목명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자, 여행 관련주를 오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이제 이런 항공사들, 특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에 대한 좀 기대치도 많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진에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추석이 이제 한 2주 좀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좀 미리 좀 편입을 해놔야 좀 그런 기대감에 있을 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가격대에서 미리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진에어라는 업체고요. 자, 사업부부터 보겠습니다. 진에어는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이제 LCC 쪽에서는 이제 1등 업체가 지금 제주항공이고 2등 업체가 진에어인데,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 저가 항공사들도 합병을 하기 때문에 뭐 진에어랑 이제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1등 업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저가 항공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추석 연휴에 제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추석 연휴에 왜 이런 항공사들이 또 기대감을 받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증편을 좀 합니다. 이제 항공 쪽에 그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증편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 각종 프로모션들을 많이 해요. 이 구간이 되게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손님을 최대한 많이 모시기 위한 프로모션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구간에 좀 기대감이 살아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항공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확실히 좀 완화가 되고 나서 좀 제대로 된 맞는 지금 추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서는 아마 이제 항공을 좀 이용해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해외 여행도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가까운 좀 뭐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여행을 가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으로 항공사들 주가가 좀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관련된 모멘텀이 좀 크고 이번 추석은 훨씬 더 여행의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항공사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91불까지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항공사들이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유가가 조금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항공사들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바닥권에서 약간씩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사우디가 뭐 큰 증산을 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직접 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정말 사상 최대의 뭐 증산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유가는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유가도 계속 안정화가 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있어요. 안정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항공사들도.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이제 항공주로 또 추석 관련 종목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사실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잠잠해져 가지고 추석 근처로 해가지고 여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재는 많은 편인데 항공주들이 좀 기대대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급적이라든가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이 사실 많이 못 갔던 이유는 그렇게 또 시장 밖에 좀 시장 관심에서 좀 밖에 있었던 이제 섹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워낙 뭐 소비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 또 경기 침체 관련된 소식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항공사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슬슬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4분기나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항공사에 흑자가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오히려 좀 상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 좀 미리 한번 관심 가져놓고 또 그런 단기적으로 추석이라는 이런 이벤트 활용해가지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제가 17,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